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웨비나를 통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제목은 버그 재현부터 디버깅까지 언어 모델 활용 기술의 현주소로 소프트웨어 공학 학계에서는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카이스트에서 석박 통합과정 재학 중이며 박사 4년차로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스팅 전공의 유신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교수님의 전공에 맞춰 자동 디버깅 및 테스트 생성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개발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제 대표적인 연구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Large Language Models are Few-Shot Testers Exploring Large Language Model-Based General Bug Reproduction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버그 리포트에 대한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를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최대 컨퍼런스에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 뒤로도 언어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릴 Explainable Automated Debugging via Large Language Model Driven Scientific Debugging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을 가진지라 이번 웨비나에서는 학계에서의 언어 모델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공학 학계에서 언어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세 개 분야, 즉 테스트 생성 기술, 자동 코드 리뷰 기술, 그리고 자동 패치 생성 기술 에서 언어 모델을 활용한 기술을 제시하는 논문을 총 8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편의 기술을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 논문들이 공유하고 있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퍼토리가 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언어 모델이 지금 주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고 있고, 언어 모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계의 분위기를 공유를 드리면, 이제 먼저 긍정적이고 궁금한 시선이 상당합니다. 언어 모델, 특히 대형 언어 모델을 시초로 불릴 만한 GPT-3는 2020년에 처음 논문이 출판됐는데요. 코파일럿의 형태로 언어 모델을 일반인이 쓸 수 있게 된 거는 2021년 말, GPT-3가 일반인이 쓸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나 언어 모델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2022년부터 GPT류의 모델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2022년 말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를 언어 모델로 푸는 논문이 아카이브 등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어 모델이 화제가 크게 된 거는 챗GPT의 공개가 한 2022년 12월의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언어 모델을 활용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서 실제로 학계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원래 머신러닝을 하나도 안 하셨던 연구자분들도 언어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언어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회의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픈 AI 등의 기업들이 언어 모델에 어떤 학습 데이터를 썼는지,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디버깅이나 테스트에 대한 평가 벤치마크를 써도 될지, 그래서 언어 모델을 기존 방법론과 1대1로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하고요. 또 언어 모델의 출력을 믿어도 되는지 그 신뢰성에 대한 고민이 많고, 언어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작년에 이미 논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점을 당해버려서 논문을 쓰기가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양면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언어 모델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술로 넘어갈 텐데요. 실제 언어 모델을 활용한 테스트 생성 기술을 먼저 보면은 분야별로 조금 다양한데
일단 GUI 테스팅, Graphic User Interface 테스팅이라고 해서 뭔가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팅하는 분야에 언어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뭔가 화면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GUI 테스팅에 활용될 수 있냐? 어, 좀 조금 특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작년의 논문들이었는데요. 원래 안드로이드 테스팅이나 GUI 테스팅 기법들은 앱에 맞는 텍스트 입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령 슬라이드에 있는 Figure 1의 파랑 그림 에어라인을 보면은 뭔가 실제로 있는 항공사의 이름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기존 테스팅 기법들이 실제로 있는 항공사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이거에 맞는 테스트 입력을 찾지 못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ill in the blank 등의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앱의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입력을 생성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기존 테스팅 기법보다 더 높은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이런 논문의 후속으로 V 테스팅 전반을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화면에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이 있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냐 하는 식으로 언어 모델한테 어떤 부분을 테스트해야 될지를 물어봐서 테스팅을 해보면은 기존 테스팅 기법보다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고요. 이런 연구가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존 테스트 생성 기술을 보완합니다. 이 기존 테스트 생성 기법들은 테스트를 위한 올바른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했어요. 슬라이드에 또 예시가 있는데 가령 bump version 함수는 뭔가 실제 버전 스트링을 입력으로 받아야 할 텐데 기존 테스트 생성 기법들은 어떤 스트링을 받을 걸 기대하는지 모르니까 테스트 케이스 1에 있는 것처럼 랜덤한 스트링을 생성을 해서 범프 버전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다 모사 등의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입력을 생성을 했고 이걸 기존 테스트 생성 기법이 뭔가 더 이상 커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을 때 언어 모델한테 어떤 스트링을 쓰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기존 테스트 생성 기법과 언어 모델의 활용을 적절히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 커버리지가 증가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테스트를 생성하는 후속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한 연구인데 Automatic Bug Reproduction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 리포트가 들어오면은 이 버그를 재현하는 테스트를 버그를 재현하는 게 이제 개발자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버그를 재현하는 테스트를 생성하는 기존 연구가 있긴 있었는데 자연어 처리 능력의 미비로 재현할 수 있는 버그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로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버그 리포트를 재현하는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현재 언어 모델 생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벤치마크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버그 리포트를 자동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코덱스를 썼고 앞선 논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코덱스를 오픈AI가 더 이상 API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오픈소스 언어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에 이 태스크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고 있고 이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기존 방법으로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소개드린 세 가지 논문은 다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또 언어 모델을 이용한 테스트 생성 기술은 한 가지 좋은 점이 테스트 코드는 좀 뭔가 틀린 테스트 코드여도 금방금방 버릴 수 있고 특이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면은 오히려 버그를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생성은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학계 연구도 테스트 생성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기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 언어 모델을 이용한 자동 코드 리뷰 기술이 있는데 사실 자동 코드 리뷰 기술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어, 코드 리뷰를 할 때 어떤 자연어 코멘트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어 코멘트에 맞게 코드를 고치는 일 등이 있는데 자연어 처리 어려움으로 자동 코드 리뷰 기술은 비교적 최근부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최근 저우에러 등의 논문에서는 T5 언어 모델을 이용한 기존의 코드 리뷰 기술을 체계적으로 비교했더니 기존 자동 코드 리뷰 기술보다 그냥 언어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낸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이렇게 자동 코드 리뷰 기술의 활용성이 좋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구글에서 코드 자동 리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코드 자동 리뷰는 아무래도 개발자의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언어 모델을 이용한 코드 리뷰 자동화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구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트를 보면은 코드 리뷰 수십만 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보면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언어 모델을 이용한 툴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툴을 사용하는 UI, UX가 개발자들이 활용하기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 코드 리뷰는 딥러닝의 대두로 처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구글에 적용되는 등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연구에서 어떤 뛰어난 성능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사용성이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려면 성능뿐만 아니라 UI, UX나 어떤 툴을 사용하는 맥락이 개발자분들의 기존 프로세스와 잘 맞물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게 꾸준히 학계에서나 산업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분야로 언어 모델을 이용한 자동 패치 생성 기술을 보면은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대형 언어 모델이 패치를 얼마나 잘 생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작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논문이 나왔습니다. 챗GPT 이전의 언어 모델들은 코드 자동 완성을 학습했기 때문에 버그가 있는 코드를 지우고 코드를 새로 완성해서 패치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만든 패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지앵에더 등을 비롯해서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언어 모델의 패치 생성 능력을 비교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패치 생성 기법, 기존의 패치 생성 기법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학계에서 연구된 패치 생성 기법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기존 패치 생성 기술을 보완하는 연구도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대형 언어 모델은 기존 패치 생성 기술과 패치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기존 패치 생성 기술은 이런 코드의 맥락에는 이런 코드에서는 이런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빠르게 여러 개를 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형 언어 모델은 조금 딥러닝 인퍼런스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맥락에 맞는 패치를 생성하는데 더 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대형 언어 모델의 결과를 패치 생성 기술로 바꾸고 또 패치 생성 기술의 패치를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을 함께 활용했을 때 더 많은 버그를 자동으로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모델과 외부 툴의 결합인데요. 특히 올해 언어 모델의 연구 경향은 언어 모델이 어떤 도구를 쓸 수 있게 해서 언어 모델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 모델과 기존 패치 자동 생성 기법은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디버깅해서 사람이 디버깅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한 AutoSD라는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이 디버거를 활용하고 사람과 같이 디버깅해서 어떤 가설을 설정하게 해서 개발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는 어떤 유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치 생성 기술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은, 기존 패치 생성 기술은 코드에 대한 이해 능력 없이 빠르게 많은 패치를 생성하고 검증해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패치를 찾는 기술이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언어 모델을 활용한 패치 생성 기술은 조금 느리더라도 뭔가 코드에 대한 이해 또는 코드 처리 능력이 높아서 정확한 패치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치 생성은 테스트 생성과는 다르게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발자가 언어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한 패치를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여러 기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현재 개발된 언어 모델들은 대체로 언어 모델이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어떤 코드가 맥락에 잘 맞을지 예측한다는 점에서 언어 모델들의 학습 목표, 즉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과 잘 부합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언어 모델이 잘 쓰이고 있다는 말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언어 모델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지적된 한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먼저 언어 모델은 많은 양의 코드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언어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의 한계가 제가 알기로는 GPT-4의 32,000개인데요. 사실 코드 프로젝트는 줄 숫자만 해도 100만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언어 모델한테 전부 줄 수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언어 모델을 이용한 패치 생성은 연구가 많이 됐지만 버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언어 모델로 찾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언어 모델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를 또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라 언어 모델을 이용한 기술 발전의 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 가격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정적 분석 등의 룰 베이스드 방법론과는 달리 언어 모델의 예측값이 항상 맞거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신뢰가 필요한 알고리즘에 언어 모델을 넣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 모델의 상당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주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 제안과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언어 모델을 위한 도구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구를 언어 모델한테 줘서 활용하게 할지도 성능에 점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 때 단순히 언어 모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 모델이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도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 등의 언어 모델이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프롬프트로 준 정보가 오픈 AI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고 또 가격도 들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가 있다면 오픈 소스의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겠다는 작은 제안이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실제 학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될 자동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자동화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메일이 여기 있어서 만약에 질문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